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좀 일정이 있어서 못 올렸고 오늘 같이 한꺼번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104,500원으로 시작을 했고 종가는 103,500원 1.4% 하락을 마감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4,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107,000원까지 갔지만 종가는 시가와 동일하게 104,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매매 동향 자체와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금일 상승을 얼마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신용잔고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 큰 부정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자사주 매입하면서 RSY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가파르게 올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없이 지금 완만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뉴스는 없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별도의 뉴스는 없습니다. SK케미칼이 11일에 7일 연속 순매수했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고 매매 동향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장중에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 종가는 외국인 매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였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결국에 연기금도 순매수라고 금융투자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현재 6일 연속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날 7월 6일은 매수 주수가 워낙 적으니까 빼면 5일 연속으로 어쨌든 2,000주, 3,000주, 4,000주, 8,000주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순매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되는 수준 같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지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다라고 했고 그리고 2차전지나 이쪽도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럼 과연 SK케미칼을 왜 매수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탄소 중립 시대에 코폴리에스터,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 쪽에 미리 선투자하는 경우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기넥신 이런 기존의 어떤 제약 바이오 사업으로 SK케미칼을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화이트 바이오 혹은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는 코로나19는 여전히 단발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쪽은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수익이 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SK케미칼은 이미 코폴리에스터 사업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느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SK케미칼 쪽에 시장에 관심이 한 번이라도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 물량들이 전부 다 숏 커버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는 사실 SK케미칼 자체가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이 공매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들도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펀드 물량이나 연기금 물량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매도 물량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숏 커버링으로 물량을 다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매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불안을 떨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타치하고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상승해서 버티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별로 이렇게 탄탄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주에 만약에 나이스하게 마감한다고 하면은 11만 2천 원 정도, 11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마감하면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케미칼은 별로 빠지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최근에 못 봤었는데 녹십자가 사실은 MSCI 그 리밸런싱 할 때는 녹십자보다 SK케미칼 시가총액이 더 컸거든요. 한 2조 3천억. 근데 지금 녹십자가 역전했습니다. 녹십자는 그 CMO와 그다음에
독감 백신 쪽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SK케미칼은 이제 녹십자와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에는 녹십자와 SK케미칼이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녹십자는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정도, SK케미칼은 1조 8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냥 아무런 이슈가 없더라도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는 그냥 가격이 올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만 원대까지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올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올해 연초 가격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코로나19 백신이나 아니면은 코플레스토 쪽 관심을 받아야 되고, 진정한 관심을 받게 되면은 과거에 이 권리락 그 무상증자 할 때 그때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상승은 어떤 테마가 완전히 형성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쯤에는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외국계 증권사나 공매도 쪽 물량들만 조금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5,000원 정도 하락을 해서 142,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매매 동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연기금이 좀 매도를 안 하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기금은 오늘 SK케미칼은 매수를 해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매도 사유까지는 판단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뭐 오늘 뭐 백신 오미크론 변이 대응 효과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들. 근데 BA1이거든요. 지금 현재 BA5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떤 부스터샷 쪽에 대한 임상 효과나 결과가 좀 빠르다. 기존의 3상을 준비하고 그런 완료하는 것보다는 부스터샷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BA5가 지금 현재 뭐 그 어떤 백신의 효과를 지금 이렇게 거부한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파이자, 모더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노바백스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바백스 쪽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스카이코비언도 당연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국내에서 빠르게 부스터샷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기대감이나 허상이나 아니면은 뭐 꿈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현재 지금 정부가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공공기관, 그냥 공공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네, 그런 행정기관들은 사실은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큰 움직임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편익을 취하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역을 관리하는 그런 부처 쪽에서는 백신을 맞아야죠. 그러니까 백신을 통해서 예방률이 10%, 50%만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무조건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 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방역 전문가고,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거든요. 뭐 그게 어떤 그런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들의 어떤 업무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어떤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실무자라고 하면. 그러면은 백신이 추가 접종을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교차 접종,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코비어는 1차, 2차 기본 접종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3차, 4차 접종할 때도 이게 파이자, 모더나 거를 맞아도 교차 접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파이자, 모더나 mRNA 계열 백신을 맞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스카이코비언이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그렇겠죠. 일반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내에서 만든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파이자, 모더나 거를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일단은 mRNA 쪽 백신 자체가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 임상 인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해외 미국인이나 유럽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신체적 조건과 좀 다른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 그리고 4차 접종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물론 오늘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금주는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추세지만 전일 종가, 전주 종가가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전주 종가 수준보다만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조정이라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주 여기 13만 2천 원 언더까지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소위 말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다만 재료가 계속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이미 지금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오르면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소폭 빠지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다라고 보면은 금주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안으로 당연히 금주 시가 상승 14만 5천 원은 회복을 하고 뭐 정말로 대단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16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더 가려면 16만 원을 무조건 넘어야 되고 정말로 재료가 현실화가 되면 2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까지만 갖고 있는 부분이고 뭐 물론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더블링되고 3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은 1, 2차 접종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기대감만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태국에서 3상 승인 계획 받았는데요. 3상 승인 계획 받고 실제로 임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승인 받고 실제 출하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태국에서 임상한 것을 유럽이나 뭐 WHO나 세피 쪽에서 오케이 한다? 까지는 제가 이게 연관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WHO나 EU 쪽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들이 빠르게 진전이 되어야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해외 매출의 길이 분명히 뚫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6.4%.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그 공매도 세력들이 무서웠는지 공매도를 좀 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장부는 뭐 여전히 580만 주. 제가 예전에 한 200만 주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단박에 막 100만 주씩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물론 바닥 대비 거의 50% 가까이 올랐지만 바닥은 거의 뭐 너무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보게 되시면은 셀트리오나 이런 종목들도 별도로 특별한 뉴스 호재는 없지만 19만 원까지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어떤 금리 인상 시기에 무조건 떨어진다. 그거는 신약 개발만 포커스에 맞춰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낮고 현금 많고 그리고 튼튼한 파이프라인 있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돈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M&A 인수하고 그래서 몸집을 키우고 그리고 키운 상태에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그 전에 투자했던 비용들을 더 배 이상으로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 발표와 IR, 앞으로의 향후 대응 방향과 앞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영업 방향, 그리고 내년도 이렇게 좀 중장기적, 단기적, 중기적, 중장기적, 장기적 플랜들이 만약에 IR 자료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끌고 가더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코로나19 백신에만 올인하겠습니다라는 내용만 계속 되풀이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지속적인 보유 유무를 조금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IR 자료 제가 분명히 리뷰를 할 텐데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